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연입니다. 오늘 보시고 계신 이 차는 바로 DS7 크로스백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프랑스 차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차를 우리나라 차라면 우리나라 차인데 프랑스 차라면 또 프랑스 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하나 샀죠. 그리고 전에 이 차의 동생격인 DS3를 제가 또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좋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이번에는 DS3의 형님격인 DS7 크로스백입니다. DS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DS3 크로스백 리뷰의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 차 중에서도 시트로엥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실 모터스포츠에서도 이름을 많이 날렸던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현대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가 원래 현대 아래에 있다가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로 독립이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트로엥이라는 브랜드 아래에 있던 DS라는 모델명이었죠. DS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다가 DS 브랜드로 2014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등장한 모델이 바로 이 DS7 크로스백이에요. 이 모델은 DS 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첫 출시된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노력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우리가 바로 DS다 이런 걸 딱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크기는 전장이 4595mm 그리고 전폭이 1895mm 그리고 전고 키죠? 1630mm입니다. 저보다 2cm가 작네요. 크기로 치면 투싼과 산타페 그 사이에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쳤을 때 준중형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크고 그리고 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중형에 사실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조금 부족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같은 프랑스에서 생산된 중형 SUV 중에서 뭐 비교를 해보려면 QM6가 있겠죠. 근데 QM6보다는 조금 짧지만 QM6보다 조금 넓고 그리고 QM6보다는 또 좀 낮습니다. 사이즈는 어쨌든 중형 SUV에 가깝지만 세그먼트 상으로는 어쨌든 준중형 SUV 뭐 그런 쪽이랑 경쟁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휠 베이스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QM6의 휠 베이스가 2705mm거든요. 그런데 얘는 무려 2740mm입니다. 이 DS7 크로스백이 QM6보다 전장은 한 10mm 정도 짧지만 휠 베이스는 한 35mm 더 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겠죠. 자, 앞모습을 보시기 전에 제가 가지고 온 이 DS7 크로스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0년형으로 새롭게 들어온 그랜드 시크 트림입니다. 무려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원하시면 20인치 휠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옵션으로 나이트 비전을 넣을 수가 있는데 나이트 비전까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옵션이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시크 트림에서 20인치 휠이 달린 모델이에요. 그리고 올해 추가된 그랜드 시크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가 1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인치 휠을 선택한 그랜드 시크 트림입니다. 아쉬운 건 나이트 비전은 빠졌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DS3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DS 액티브 LED 비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다들 이제 아시죠? 그 LED 램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인데 그게 사실 DS3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완전 소형 SUV인데 이런 게 있다면서 왜 소형은 항상 싸구려만 넣고 소형은 항상 옵션 선택이 안 되나요? 막 제가 그런 거 되게 아쉬웠는데 DS3엔 다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신나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요거 중형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SUV지만 정말 각종 첨단 기술 각종 안전 편의 사양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DS 액티브 비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DS 커넥티드 파일럿이라고 해서 이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죠.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 그리고 스톱앤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긴급 자동 제동,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뭐 이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각종 그 주행 보조 기술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그 기술들을 보조해주는 센서도 저기 딱 보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중형 SUV와 중형 SUV의 사이쯤 되는, 어쨌든 세그먼트 자체는 우리나라에선 준중형 SUV에 불과한데, 그런데 뭐 벤츠로 치면 매직 보디 컨트롤 같은, 물론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라고 불리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요 앞에 있는 센서들이 요 앞쪽을 다 땅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상태를 파악을 해서 각 휠에 달린 서스펜션을 독립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 조절을 해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승차감이 되게 좋다는 것보다 이걸 달릴 때, 주행할 때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얘가 부드러우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스프링 반동으로 튕기는 게 계속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부드럽게 싹 붙었다가 바로 땅에 딱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때그때 차이가 다르지 했는데, 바로 그 전자식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그 독립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주행할 때 다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 잠깐 얘기하려다가 추가된 옵션과 뭐 각종 편의장치 설명하다가 또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말이 진짜 많아요. 어쨌든 앞모습 설명을 해드리면 예쁘죠? 저는 이 DS 시리즈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막내 상준 기자는 크롬이 많아서 싫어요 라고 하는 그 앞모습. 전면에는 DS 브랜드의 패밀리 룩인 이 크롬 라인이죠. DS 윙즈가 딱 눈에 띄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약간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게 사실 뭐 재질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재질에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DS3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특징적인 요 그릴이 있고요. 요 그릴과 요 램프로 이어지는 부분에 여기 장식된 요 부분도 DS3와 아주 흡사한 패밀리 룩입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뭔가 되게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휠이 크지 않나요? 20인치 휠입니다.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사이즈는 235, 45R 20인치인데요. 사이즈는 폭이 235, 편평비 45, 그리고 20인치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딱 크죠? 크고 멋있죠? 어쩌면 제가 이 차를 처음에 봤을 때 되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휠 대비 차체가 엄청 큰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휠 형태는 이렇게 약간 페어를 치는 태풍의 모양으로 5 스포크를 기본으로 한 변형된 모델이죠. 그리고 이 옆모습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여기 루프 레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루프 레일도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사실 그냥 이렇게 볼트 2개로 박혀 있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형태 아닙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롬으로 요 캐빈 형상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캐빈 공간 같지만, 보시면 이 루프 쪽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SUV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루프가 일자로 가요. 거의 뭐 일자에 가깝게 너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C필러 부분으로 떨어지는 여기 이 라인을 아래로 뽑았죠. 여기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끝나는 게 세단들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운시키면서 여기를 널찍하게 넓혀주고 여기 다른 컬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차가 이렇게 끝에가 내려오면서 동그랗고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죠. 그러니까 날렵이라는 게 뭔가 날카로운 날렵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뭔가 SUV처럼 이렇게 투박한 느낌이 좀 덜 드는 그런 디자인 형상을 하고 있고요. 트랙터 라인은 지저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찝혀져 있고, 약간 독특하다기보다는 여기 휀더가 살짝 부푼 형상이고, 여기 한번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살짝 여기가 좀 더 근육줄로 보이게끔 여기 한번 쏙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형상의 디자인. 그래서 이거 주름 잡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지금 자연스럽게 옆에 캐릭터 라인부터 캐릭터 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짠! DS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리어 램프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가로지는 크롬의 크로스백이라고 딱 써있네요. DS 크로스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S7 여기 리어 스포일러 있고, 그쪽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와서 약간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넓어지는 느낌?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좀 안정적인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지금 다이아몬드 패턴의 요 크롬으로 요 안에 입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모양이 되게 좀 화려한 인상을 주죠. 크롬인데 또 거기에 심지어 입체로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화려한 인상을 주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사실 군더더기가 오히려 없습니다. 깔끔하게 그런 뭐 면을 크게 구부렸다던가 뭐 딱히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나름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가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화려하고 입체적인데, 여기에 이렇게 살짝 여기 단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화려해서 눈에 많이 안 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끈하게 떨어지고, 마지막에 아랫부분에 한번 범퍼만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양쪽에는 머플러가 있고요.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는데, 네, 듀얼 머플러인데 장식이네요. 이 안에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머플러는 트윈인데 트윈으로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어차피 머플러를 트윈으로 뽑아줄 거면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날 텐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나길 바란 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으로 디자인한 걸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범퍼에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가 한 번 더 떼어져 있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스키드 플레이트, 네, 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 디퓨저처럼 이 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앞에 짧게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모습을 말한 김에 트렁크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열리고요. 그리고 사실 발로 차도 열리는데 보통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발로 찼을 때도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거 안 되게 하는 잠금 버튼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내리고 올리는 버튼 여기 빨간색으로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 특이하게 저기 보통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비상 삼각대 이런 것들이 요 위쪽에 있네요. 위쪽에 이렇게 해서 버튼으로 돌리면은 똑 떨어지게끔 요 안에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감싸 놓고,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좀 깊어요. 안으로 좀 깊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네, 히든 공간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트렁크 공간은 꽤 넓은 편입니다. 555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레인지 로버에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그리고 하부에도 실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요즘은 대부분 리페어 키트로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죠. 예전에 스페어 타이어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스페어 타이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1765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에서 걸터하는, 네,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게 약간 범퍼 쪽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앞부분을 이렇게 좀 공간이 앞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온 길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차에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뭘 실을 때도 약간 여기 부분에 좀 흠집이 난다던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걸터 앉을 때도 사실 여기가 외부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지금 걸터 앉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렇게 바지가 좀 닿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전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범퍼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게 안전 때문에 해주는 거니까 이게 나쁘다기보다 실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요거는 사실 여기가 먼저 충격이 1차적으로 가해지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범퍼가 튀어나온 거는 또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물론 그렇게 앉으라고 만든 건 아니니까, 네, 아무 이유는 없지만, 네,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자꾸 요즘 차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당기면, 네, 그렇죠, 이어 시트가 접힙니다. 쫙. 오, 꽤 평평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어 시트를 접으면 꽤 플랫하게 되고요. 저 이거 왠지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중형 SUV들 많이 타가지고 잠깐 요거를 빼면 저 하나는 일자로 딱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저 앞쪽에 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레스트를 반대로 돌리면 저보다 한 10cm 정도 크신 분들, 한 175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충분하게 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기준으로 이쪽에 한 170 정도 되는 사람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놨었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정도 되시는 분이 편하게 앉으셨을 때 요 뒷자리에 2열 시트에 제가 앉아보니까 주먹 2개가 하고도 좀 넘게 남죠. 그래서 뒷자리 공간은 꽤 저는 좀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 2열 시트는 뭐 뒤에 한 뼘? 네, 한 뼘이 되니까요.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머리 공간은 제 위로 주먹 하나 반 정도, 네, 주먹 하나보다는 좀 더 되죠. 그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주성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게 앞뒤 시트가 다 같은 패턴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계줄을 형상화한 디자인, 이런 시트 디자인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리볼리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실내 디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트림명 선택하듯이 소시크, 그랜드시크 같은 트림명을 선택을 하듯이 이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리볼리 인스퍼레이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도 송풍구가 있고요. 송풍구도 여기 이렇게 약간 엣지 있게 날을 세워가지고 디자인을 추가해놨고, 뒷자리에도 이렇게 USB 충전 단자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따로 수납 공간은 보이지 않네요. 네,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이 컵홀더 2개만 있습니다.
일단 시트에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 시계줄 형상화 시트 디자인이고, 여기 앞에 이 시트 길이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트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약간 폭신하게 여기 지금 몸통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가죽도 꽤, 그러니까 막 가죽이 부드러운 그런 가죽은 아닌데 꽤 이렇게 질감이 괜찮습니다. 막 양가죽 같은 느낌은 아닌데 꽤 괜찮은 질감의 가죽이 들어가 있고,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이에요. 탄탄한 느낌의 가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마사지 시트와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 시트만이 아니라 마사지 시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동식으로 다 시트는 조절이 되고요. 지금 뭐 조수석도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는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동을 걸면은 시트가 앞으로 쓱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시스 포지션 이만큼인데 아까 제가 2열 시트에서 좀 이 시트를 뒤로 뺐네요. 그러니까 2열 시트 공간이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제 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 공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봐야 이 정도? 이 정도 차이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 DS3와도 컨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클로드팔이 기호실 패턴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속 장식을 이렇게 만들 때 보석이나 장식 만들 때 이렇게 끌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패턴 일일이 만드는 거래요. 그런 패턴 중에서 기호쉐라는 그 패턴 모양을 적용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클로드팔의 기호쉐 장식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은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걸 모티브로 한 것 같은, 자, 네모인데 네모와 세모가 섞여 있는데 사실 같은 형상이 하나도 없죠. 어떤 건 마른 목걸이고 어떤 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사각형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형상으로 각이 딱딱딱 엣지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엣지라고 하기 딱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버튼들이 다 형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곳곳에 또 기호드 패턴의 장식이 들어가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크롬 장식이 이렇게 많으면 좀 지저분하고 이상할 수 있는데 얘는 정말 보석 같은 느낌이 들게끔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에는 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얘는 다이얼식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는 저희 충전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USB 단자가 하나 더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실제로 써봤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제가 솔직히 써보진 않았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오토는 바로바로 잘 되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라이버시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설정이 저는 굉장히 되게 프랑스차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였나? 설정에서 여기 프라이버시 설정이 있습니다. 역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프랑스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단위라던가 이런 거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뭐 각종 버튼들이 있는데, 뭐 버튼은 사실 누르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사실 터치식이거든요. 터치식이고, 이게 볼륨 조절, 그리고 이거는 볼륨을 끄고 켜는 버튼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바로 화면이 떠야 되는데 이 볼륨 조절은 사실 따로 뜨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라디오 이런 거, 소스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기본 인터페이스가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는데 뭐 이거는 이 자체에 깔려 있는 안드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좀 저는 차량 설정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화면에 들어갔을 때 다시 안드로이드 오토로 가는 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좀 인터페이스가 조금 별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용이 어렵고,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모르겠는데 저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거, 지금 제가 아까 타자마자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시동을 잠깐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꺼졌죠? 자, 시계 들어갑니다. 자, 다시 짠. 요게 BRM이라는 그 프랑스 시계 회사인데요. 여기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요 DS7을 위한 시계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거 굉장히 비싼 차들, 스포츠카들 이런데 여기 시계 쫙 올라오는 거 보셨죠? 무슨 어떤 차인지 얘기 안 해도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심지어 약간 사각형이니까 좀 더 약간 클래식한 고급차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송풍구도 여기 안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식이 삼각형과 이렇게 사다리꼴 느낌으로 또 깨알같이 장식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셉과 패턴을 굉장히 잘 살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피커가
제가 DS3 때도 되게 말씀 많이 들었지만 프랑스의 명품 오디오 회사인 포카레라는 데서 이제 개발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무려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보시면 저 안까지 지금 글로브 박스가 저 되게 안쪽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제 손 보이시나요? 이쪽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까지 깊게 넣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살짝 파인 공간이 있는데 이게 왠지 와인병을 꽂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병 하나,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파인 부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딱 와인병 하나 꽂으면 제 팔 정도 길이 되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 다이얼식 버튼에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의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약간 D컷 형상 스티어링 휠 이렇게 해서 싹 여기 한번 잘라준, 요건 사실 모터스포츠 DNA죠. 약간 모터스포츠에 계속 이제 거기서 많이 활약했던 그런 회사라는 상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스포크 휠이고요.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스티어링 휠 아래쪽으로 여기 지금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익숙해지면은 다행히 보지도 않고 하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하필이면 여기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여기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왼편에. 보통은 이 문에 창문 여닫는 버튼이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이드미러 접는 버튼이랑 보통은 다 문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요 앞에 스티어링 휠 왼편 하단에 있고요. 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 도어 쪽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도어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안에 지금 버튼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사실 이 프랑스차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창문 여닫는 버튼이 바로 요 기어 노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잡다가 바로 창문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금 해제 버튼도 다 이쪽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창문도 이쪽에 있고요. 제가 전에 농담 삼아 말했지만 이거 뭐 운전하다가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 달리는데 지장이 없게,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냐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올해 새롭게 들어온 20인치 휠이 장착된 그랜드 시크 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드럽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잘 받아주는 가볍고 매끄러운 서스펜션 느낌에 비해서 이 커다란 휠에 의해서 느껴지는 진동과 충격은 약간 있어요. 제가 매번 너무 휠 타이어가 클 경우에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잔진동과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편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가 아주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서스펜션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오히려 약간 좀 매끄럽고 가벼운 이제 몸놀림을 가지고 있는 차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이 휠 타이어에서 오는 약간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진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됩니다. 매끄럽지 못한 노면을 지날 때 이 타이어에서 전달되는 그게 있습니다. 두둥두둥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매번 많은 SUV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좀 휠 타이어를 인치 다운 하는 게, 그리고 조금 더 편평비가 높은 타이어를 쓰시는 게 승차감, 그러니까 좀 폭신하면서도 진동이 적은 승차감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준중형급, 준중형에서 중형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의 그런 SUV인데 이런 SUV로도 굉장히 재밌게 와인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팅입니다.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 둘 다 물론 스포츠 모드일 때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건 있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은 진짜 끝내줍니다. 특히 유턴할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저는 좀 놀랬거든요. 우와! 막 이러면서 돌았습니다. 물론 또 프랑스 차들이 워낙 조향감들이 또 좋다 보니까 기대는 그 정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향성이 굉장히 좋고 진짜 기민하고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그리고 표준과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말 그대로 스포츠 모드일 거고요. 컴포트는 좀 편안한 모드, 표준이 가장 기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5번째 수동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수동을 보통 변속기에서 수동 모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수동을 선택하신 후에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단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은 나쁘진 않은데 아주 빠릿빠릿하고 기미네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곧잘 바로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변속기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중간중간에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으로 넘어갈 때라던가 아니면은 그 중간에도 이제 기어 킥다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어 단수를 낮춘다던가 할 때 조금 변속 충격이 가끔씩 나오는 편이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속 충격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어 단수를 낮추는 거는 자동으로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해주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아주 인상 깊을 만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차를 컴포트 모드로 탈 때는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이 차의 가벼움을 느끼면서 좀 편안하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를 이제 보시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일 때는 조금 더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그런 하체 느낌을 즐기시면서 운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표준 모드의 차이가 명확한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각 모드별로 굉장히 상황에 맞게 즐기면서 탈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 조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서 정말 좀 재밌게 탔습니다. 모든 모드를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스티어링 휠의 복원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의 복원력, 스티어링 휠의 뭐 조향성 이런 게 좋다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간 모터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캐스터 각을 잘 조절을 해야 그 캐스터 각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의 복원력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의 조향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확실히 요 프랑스차 요 DS의 하체가 되게 잘 조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컴포트 모드일 때는 이 부드럽고 낭창낭창한 와중에 이 20인치 휠 타이어에서 들어오는 진동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모드로 타니까 이건 20인치 휠 타이어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모드가 다 재미가 있지만 그래도 또 그 모드에 맞춰서 내가 주로 탈 모드에 맞춰서 등급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시승을 해보시면 좋은데 사실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컴포트 모드를 주로 타실 분들, 그러니까 편안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휠 타이어를 뭐 18인치나 19인치에 선택을 하시고 조금 더 얘로 스포츠 주행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꽤 재밌거든요. 그런 분들은 20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을 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좀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서스펜션 하체 느낌과 조향성은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 차가 크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이 차의 휠 베이스가 2740mm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디젤 엔진 모델의 좀 단점 중에 하나는 사륜구동이 아니고 특히 전륜구동일 때는 이 앞머리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앞뒤의 무게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앞머리만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약간 좀 이제 앞머리가 너무 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단점들이 굉장히 명확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뒷자리 승차감도 뒤가 너무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좀 잃는 것들이 또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차는 이 앞머리만 무겁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는 그런 또 그렇게 잘 조율이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약간 컴포트 모드일 때,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조금 낭창낭창하게 움직일 때 요인이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다 달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컴포트 모드일 때는 뭐 롤, 피칭, 바운싱 다 전반적으로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피칭이 조금 더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인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간 2.0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은 117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무려 40.8kgm입니다. 사실 마력에 비해서 토크가 많이 세죠. 그래서 일상 주행 영역에서 가속을 할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117마력이라는 힘이 고속에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특히나 뭐 어쨌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가속하고 시원시원하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차가 물론 서스펜션 세팅도 잘 되어 있고 차체의 무게 자체도 가볍지만 또 엔진이 토크가 좋다 보니까 차가 진짜 가볍게 정말 날렵하게 뛰어나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가볍고 날렵하게 달리는 운동선수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진동 소음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디젤 엔진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게 그냥 가솔린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저는 그 솔직하게 저 회전수 게이지를 보기 전에는 이 차가 가솔린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만큼 진동 소음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 앤 스톱, 그러니까 그 잠깐 정지 상태일 때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그때 진동 소음도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진동은 뭐 거의 안 느껴질 정도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를 좀 편안한 승차감으로 타실 분들, 그리고 아니면 좀 스포츠 주행을 즐기실 분들 모두에게 이 차는 모두 변화가 완벽해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차인 것 같고요. 다만 편안한 승차감은 진짜 무슨 뭐 쿠션 깔리고 양탄자 깔린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 가볍게 살짝 흔들리는 느낌의 이 차체가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의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으로 인해서 막 계속 여진을 준다던가 진동이 계속 있다던가 이 차의 무게, 운동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는 차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의 무게나 기타 등들을 감안했을 때 출력은 충분합니다. 특히나 토크가 높아서 진짜 약간 가속할 때 즐거움이 있는 차예요. 진짜 훅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단점으로 꼽으시는 분도 있고 장점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스타트 앤 스톱을 켰을 때 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약간 먼저 엔진이 꺼집니다. 그래서 약간 오히려 저는 근데 그게 부드럽게 꺼져서 좋았거든요. 정차하고 나서 턱 꺼지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켜지고, 지금도 시동이 걸리는 게 화면에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못 느끼셨을 거예요, 진동을. 네, 그렇게 부드럽게 켜집니다. 그래서 얘는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 크게 거슬리지 않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장점은 독특한 디자인이죠. 사실 이 차 끌고 다니면 유난히 여자분들이 많이 쳐다봅니다. 제가 DS3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지금 컬러가 언뜻 보면 그냥 까만색 같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짙은 남색입니다. 저는 사실 그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보랏빛 도는 컬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사실. 그 전에 DS3는 무슨 색이라고 하죠? 에메랄드 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좀 청록색. 그 청록색이 엄청 눈에 띄어가지고 보시는 분들마다 색이 너무 눈에 띄니까 예뻐서 물어보시나 했는데, 이 차는 분명히 컬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쳐다보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차가 예쁘다는 거죠. 이런 개성이 묻어나는 예쁜, 그러면서도 약간 화려한 인상이 있는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만한 크기에는 또 이 차만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 이 DS7이 굉장히 포지셔닝이 약간 좀 독특한, 그러니까 뭐 경쟁 차종이라기보다는 이 녀석의 장점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DS7은 크기 대비의 가격, 뭐 가성비 이런 걸로 말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시골에 있는 넓은 큰 집은 싸게 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 각종 옵션이 들어간 또 그런 작은 집들은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쁘고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뭐 각종 편의사양, 첨단사양, 그리고 겉에 램프 들어오는 거 보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약간 보석 같은 그렇게 반짝반짝 예쁜 차인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지불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DS7의 시승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